안녕하세요 여러분, 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찍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한번 이렇게 찍어봤어요.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학원이 쉬는 날이 있어요. 근데 쉬는 날인데 오늘 출근을 해서 늘 이제 사실 수업이 없다 뿐이지 제가 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출근을 한 이유는 조금 입시 관련해서 막바지로 정리하고 학생들이 조금 저한테 줬던 뭐 상담 서류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2년제, 4년제 좀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매년 입시를 할 때 그 작년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올해는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다 물어보고 그걸 넘어가는데 오늘 지금 부천이란 연성대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너무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을 기준으로 지금 항공과 입시가 거의 한 2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입시를 도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하니까 본인도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지 학생들한테 많이 저는 물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중요한 이유는 학교별로 뭐 출결을 보는 학교들도 있고 본인이 어학 성적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있고 혹은 뭐 본인이 내신이 언제 조금 높았는지에 따라서 유리한 학교가 있고 불리한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한간에서는 항공과는 내신 전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신 상관없이 합격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정말 손에 꼽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제 뭐 전년도 결과 발표 이런 걸 보시면 늘 최저를 보잖아요. 근데 그 최저가 나도 그 최저 점수라고 해서 내가 붙을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항공과 요즘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본인한테 그래도 그나마 유리할 학교를 찾아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 학교를 다 이야기를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인하공전, 수가대, 부천대, 연성대, 한양여자대학교 이렇게 5학교만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내용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자막을 밑에 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근데 제가 댓글을 남겨주셔도 그 학생의 뭐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학생들한테 여기 다 학생들 썼구나. 다 써오라 그래요. 다시 본인들이 상담 서류를 작성을 해와서 그 내용에 알맞게 정리를 하는데 없네요. 이 빈 페이퍼가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 프린트를 해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작성을 해서 오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물론 2년제를 딱 정해서 몇 학교만 넣을 거예요 하고 방향이 확실한 친구들은 뭐 그닥 이렇게 작성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본인 내신 점수는 어떠하고 언제가 가장 조금 성적이 높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좀 다 알고 있어야지 학생들을 더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쿨투데이는 뭐 호텔, 비서, 항공경영 이쪽 학과들도 다 입시 준비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것도 저는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말을 하려고 했던 인하공전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인하공전은 너무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면접이 늘 이틀 진행이 되잖아요. 인하공전 같은 경우는 이틀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그 전에 얼마 전에 수시 1차, 수시 2차, 4년제 수시 이거랑 관련된 문의가 있더라고요. 아직 이걸 잘 모르겠다 하는데
2년제는 수시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1차에 뭐 어떤 학교를 붙더라도 2차까지는 무조건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수시에 뭐 1차든 2차든 4년제 수시든 어느 한 군데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항공과는 정시까지 바라본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해서 보통은 다 수시로 마무리가 되기는 하는데, 수시 1차는요 제한이 없어요. 수시 1차, 2차, 2년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4년제는 6개 제한이 있어서요, 만약에 나는 다른 학과도 4년제를 지원을 할 거다 하는 학생들은 그 6개 지원을 조금 현명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시 인공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여러분 인공은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죠? 인하공전은 면접을 이틀 보게 됩니다. 2019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 면접을 보게 되고요. 이 면접 날짜도요, 여러분 2년제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날짜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럼 이 선택하는 날짜가 어찌됐건 중요하겠죠.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인하공전 같은 경우는요, 원서를 여러분들이 접수하실 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원서 접수는 2019년 9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진학사나 UA에서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 보통은 이제 그 전에 미리 그 홈페이지에 충전을 해 놓더라고요. 진학사나 UA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학교마다 원서비를 내고 진행을 하는데, 인하공전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여러분들이 면접 날짜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여러 시간대가 있지만 오전 시간대를 저는 선호를 더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대신에 이 오전 시간대가 나중에 부천대 때문에 조금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까지 한번 봐주세요. 일단 인하공전은 어특 전형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이 영상 업데이트 했었는데, 토익 스피킹 또 이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토스가 그 표를 보시면요, 만약에 내가 토익은 640점이다 그리고 토익 스피킹이 120점이다 그러면은 이게 둘이 동일한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토스가 내가 잘 봐서 한 150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토익 점수로 환산했을 때는 845점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토익 스피킹이 조금 더 높았던 편이기는 한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외국에서 조금 거주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토익을 이 리딩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토익 스피킹을 한번 시험을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토스가 170점 이상이면은 토익 평균 점수 975점으로 환산을 해주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시험에 조금 더 유리할지를 얼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시험 맨날 보고 있는데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죠? 어찌됐건 어특 전형이 이렇게 있고요. 어특 전형은 출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결이 만약에 내가 무단이 조금 많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무단이 많으면 최종 합격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출결이 가산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전형 내신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 1학년 혹은 2학년 이 사이에 무단으로 뭐 결석, 지각, 조퇴가 있다면요,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는 3번이 한 번 무단 결석입니다. 근데 무단 결석이 한 번 있으면 가산점 20점 중에 이제 18점부터 이제 2점씩 깎여요. 그래서 무단이 10번 있다 그럼 빵점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이상 그냥 빵점이겠죠, 무단 결석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인하공전 같은 경우는 출결도 중요한 학교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어학 특기자 전형이 있으니까 내가 토익이랑 토익 스피킹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내가 혹시 점수가 있다면 인하공전은 그런 전형을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면접 날짜는 내가 접수 시에 선택이 가능하다 이거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수가대로 넘어갈게요. 수가대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수원과학대 같은 경우는요, 인하공전이랑 면접 날짜가 겹쳐요. 10월 5일, 6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는 학생들도 있고,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이거를 면접 날짜를 합쳐서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합쳐서 보실 거면은 이 시간 선택을 잘 해야겠죠. 이동 거리도 있고, 내가 이 학교에 어떤 학교를 오전에 가고 어떤 학교를 오후에 갈 건지, 그럼 내가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수가대 같은 경우는 9월 30일 날 월요일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 면접 날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선택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면접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지니까 미리미리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1학년, 2학년까지 그러면 1학기, 2학기 4개 학기잖아요. 그 4개 학기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한 학기만 골라서 전 과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수가 높은 학기는 각자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수가대가 매년 최저 점수가 너무 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내신이 좀 높은 학기 하나 정도만 있어도 여기는 그래도 높은 점수로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가대 같은 경우는 예비가 정말 3,000번, 4,000번, 많게는 정말 5,000번 까지도 나오는데 대신에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1차 때 뭐 정말 몇천 번대 우주 예비 받았다가도 2차 때 정말 인공 붙는 학생들도 있고, 인공에서 예비, 뭐 합격은 아니지만 예비가 안 빠져서 예비라도 받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거에 연연해야 하지 말고 이 학교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게 된다면 인공이랑 수가랑 같이 봤을 때 어떻게 조금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나는 나누어서 면접을 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천대학교로 넘어간다면요, 부천대는 면접은 인하공전보다 그 한 주 다음인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5일날 보면 오전에 부천대 때문에 조금 뭐 그럴 수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부천대가 면접 날짜 선택일이 10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부천대학교는 11일에 면접을 정말 많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날이 겹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이제 12일, 13일 이렇게 보는데 부천대는 11, 12, 13 이렇게 보다 보니까 11일에 면접을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10월 5일 오전에 내가 만약에 인하공전 면접을 보러 간다. 그럼 면접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핸드폰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 선택을 누가 할 것이며 이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대는 특별한 거는 뭐 딱히 없지만 어특 전형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어특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학생부 점수랑 이제 면접 점수랑 이렇게 보는 것 뿐이지, 어특은 그 기준선을 넘기만 하면은 지원이 가능하고 결론적으로는 내신으로 점수를 확인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출결이 들어가요. 출결이 들어가는데 전 학년의 무단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확실하게 기재가 안 돼 있었어요. 재수생의 출결은 언제까지 들어가는가. 그래서 아까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으셔가지고 제가 추후에 연결이 되면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대 같은 경우는요, 이 3학년 1학기까지 중에 최우수 학기 2개를 선택을 해서 면접 점수랑 이제 내신 점수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출결까지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부천대도 정말 요즘에 인기가 많은 학교잖아요. 부천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높은데 어특으로 넣었을 때 조금 아쉬운 점수라면요, 부천대 같은 경우는 저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그 점수 커트라인만 넘게 되면은 내신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내신은 높은데 영어가 그렇게 높지 않아 하는 친구들은 그 전형도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천대는 영어 지문을 읽는 면접이 있고요. 그 영어 지문도 그냥 교수님이 한번 시켜보시는 게 아니라요, 점수가 다 있습니다. 심사 항목 중에 영어 읽기 능력이 600점 만점에 150점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영어 한 10문제 정도밖에 10문장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걸 다 외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그런 영어 노후 준비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천대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힘들다. 학교가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이거를 촬영을 할 때 누군가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색하네요. 조금 늘 이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연성대로 넘어가면은 연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복수 지원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항공과랑 호텔과를 동시에 지원을 할 거다 하는 학생들은 이 학교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연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점수가 2학년 100%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학년 성적이 조금 중요한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성대 같은 경우도 영어 이제 지문을 읽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성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문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는 읽을 것인지, 영어 지문 같은 경우는 정말 악센트가 중요하고 한국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딱 읽어야 하는, 해야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조금 하셔서 면접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성대는 이제 면접 날짜 선택일이 9월 30일 월요일 16시부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수가대, 연성대 동일한 날에 이제 면접 날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보통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할 인공, 수가, 부천, 연성, 한여 이렇게 5개는요. 연성이랑 한여, 부천이 물론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겹치게 보고 싶지 않으면 11, 12, 13 이런 식으로 면접을 선택을 해서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인공도 면접 선택을 잘해야 될 거고 수가랑 연성도 같은 날에 면접 날짜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야겠죠. 이거를 PC방에 가도 좋고 온라인으로 해도 좋고 뭐 핸드폰으로 해도 좋은데 수가대 같은 경우는 또 모바일도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항상 할 때마다 누구 도와주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학생들한테 저는 나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면접 날짜 선택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연성대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양여자대학교를 볼게요. 한여는 위치가 너무 좋죠. 딱 동대문에 한양대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매년 너무 높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항공과 같은 경우는 토익이 이제 커트가 700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점이지 600이었나 500이었나 이랬는데 학생들이 그 작년 거 생각하고 그 점수면 넣을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그 점수로 넣을 수 없게 됐어요. 어찌됐건 한양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면접을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보게 되고요. 면접 날짜 선택은 10월 4일 금요일 17시부터 21시입니다. 그러면 되게 바쁘겠죠. 금요일 날 이거 선택해야 되고 10월 5일, 6일 인공, 수가 면접 봐야 되고 인공 면접 보면서 부천대학교 면접 날짜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뭐 물론 다른 학교들도 이제 주중에 보는 학교들이 있지만 부천, 연성, 한여 봐야 되고 만약에 내가 뭐 신구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이제 지원하게 되고 대림 이런 데 지원하게 되면은 정말 너무 바쁘겠죠. 이거를 여러분 그 원서 접수하는 그날부터 이거를 막 생각해봐야지 하면 안 되고 미리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담을 지금 이제 아직 7월인데 학생들을 하는 이유가 이걸 미리 생각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뭐 부모님이 만약에 뭐 휴가를 내고 나를 데려다 주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달 전에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9월 되면은 뭐 9월 뭐 추석 있고 막 이러다 보니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2학년만 점수가 들어갔었는데 2학년 이외에 지금 3학년 1학기까지 전 과목 내신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면접을 보는 학과랑 면접을 보지 않는 학과들 있죠. 늘 복수 지원은 가능하지만 면접을 봐야 되는 학과들은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나는 한양여자대학교를 꼭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뭐 항공, 호텔 혹은 뭐 기타 다른 학과를 지원을 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특 전형이 700점 이상으로 점수가 이제 향상이 되었어요. 이제 높아졌어요. 커트라인 점수가. 대학 자체 기준 같은 경우는 토익 700점 이상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점수가 이제 이상인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나의 내신 점수로 실제 점수를 환산을 합니다. 그럼 나의 내신이랑 면접을 봐서 이제 합격자를 뽑게 되는데요. 내가 700점 이상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양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을 한번 1차 때 보시고 지원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토익을 하는 학생들은 600점대의 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700점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고 만약에 내가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700점이 일단 넘었다, 그 커트라인이 넘었다 하면은 한번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양여자대학교도 연성, 부천과 마찬가지로 영어 지문을 읽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영어 지문은 한양여자대학교는 미리 공지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면접에 가시면 이제 랜덤으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약간 수능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좀 틈틈이 하셔서 리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너무 못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미리미리 영어 공부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들은 대신에 학교 상황상, 사정상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촬영하는 날짜가 7월 29일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이후에 뭐 바뀌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마지막까지 확인하셔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이제 8월이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사실 이제는 정말 실전이거든요. 이제 예승위 대회도 요즘에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저는 학생들한테 뭐 부천, 연성 정도까지만 나가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준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특성에 알맞는 전략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계획을 조금 세워보시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일이 많아서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할 거고요. 혹시 항공과 관련된 수업 문의가 있으시면은 제가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알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